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보존 처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저희는 바닷속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출수 유물들을 보존 처리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 유물들이 보존되고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전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존 처리란 것은 지금 가장 적합한 보존 처리가 있어도 미래에는 또 다른 보존 처리가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존 처리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분을 확인을 해서 이 성분은 어떤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온 유물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아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이 시기의 유물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석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연구소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면 고선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고선박은 지금 목포에서는 총 8척을 처리를 한 바 있고요. 지금 1970년대 신안선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배는 2015년에 들어온 대부도 2호선까지 지금 8척을 처리를 했거나 하고 있고요. 가장 종류와 수량이 많은 것이라면 역시 도자기겠죠. 도자기 유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한 유물이에요.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거의 파손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육상 발굴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면 바다에서 나온 유물들은 모든 유물들이 보존 처리를 거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소금물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물들을 반드시 보존 처리합니다. 보존 처리 전문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요즘에는 대학 학부에도 보존 처리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학교만 해도 한 3-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요새는 좀 많은 편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조금 옛날부터 보존 처리를 했던 분들은 화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처럼 자연과학 계통이나 혹은 금속공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보존 처리라는 분야가 단순히 한 가지만 하면 되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물을 보는 관점도 있어야 되고, 이 유물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그런 화학적인 눈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장 역시 기억에 남는 거는 발굴 현장에서 칼 같은 형태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육각 형태의 스패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지금 타령 처리장에 있는 대부도 2호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저랑 같이 입사를 했어요. 지금 벌써 5년이 넘어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타령 처리 중입니다. 물론 이건 타령 처리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선박 보존 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존 처리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과계를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시점에서 시작했던 동기나 친구나 아니면 선배, 후배들이랑 한 가지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월급이죠. 근데 월급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불행한 건 아니죠. 대신에 저희는 유물이랑 항상 같이 있고 바로바로 신선한 유물들을 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막으로 어쩌다 보니 띄우면 되나. 눈이 떨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